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스코 그룹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하다고 분석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참고로 증권번호는 047050입니다. 얘가 원래는 맨 처음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운송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역도 했고, 그러다가 에너지, LNG 같은 거,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유통까지 합니다. 그냥 무역회사, 물류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를 생산합니다. 원래 얘들이 생산을 했던 건 아니고 요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를 얘들이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밑으로 자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지금 이러한 걸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는 현재 75,30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고 이거를 지지를 해준다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얘를 깨면은 하락 반전에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술적 분석은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립을 보시면 얘는 2000년도에 주 대우의 무역 부문이었습니다. 얘들을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이거는 안 알려드려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말해주면 뭔가 좀 전문가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의 사업 개요인데 쭉 많은데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들 하는 게 너무 많아. 보시면 크게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글로벌 사업과 에너지 사업. 국내 7개, 해외 37개, 총 44개의 종속 회사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글로벌 사업 부문은 철강 및 철강 원료 당연히 하겠죠. 포스코 자회사니까. 그 다음에 식량, 이것도 지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차 부품, 친환경 소재, 2차전지 소재 등. 2차전지 소재, 포스코 홀딩스에서 2차전지 쪽 많이 하고 퓨처엠에서 직접 생산을 하니까 이러한 것들 물류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 조금 전에 말했던 구동모터 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전기차 관련주도 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뜰 때는 철강으로 엮을 수 있고 친환경으로 엮을 수 있고, 또 가끔 한 번씩 요즘에 많이 나오는 뉴스인데 식량도 많이 나오거든요. 식량이 부족하다 이럴 때 또 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관련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포스코랑 그리고 LG에서 나온 LS, 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어떠한 테마로든 엮어서 올라갈 때는 엮어서 올라갈 수 있다. 자, 보시면은 쭉쭉쭉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 구동모터 코어 생산 판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엮어서 주가를 많이 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팜 농장 운영, 생산 판매도 하고 있고, 면직물 생산 판매, 광물 자원 생산, 이거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엮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호텔 운영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에너지 부분은 가스전을 탐사하고 얘들이 직접 개발합니다. 물류만 하는 게 아니고 EMP 사업, 가스를 저장 운송하는 LNG 사업, LNG를 원료로 활용하는 발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및 수소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옛날에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얘들이 몇 년 전에 한번 빵 뜬 적이 있습니다. 떴다가 깔아앉았죠. 그러다가 요번에 코로나 지나서 한 번 더 떴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수소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얘들, 자, 보세요. 얘들하고 똑같아요. 한번 빵 떴어요.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얘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우리 가리고 있구나.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요 지구상에서 항상 이 얘기는 나올 거거든요. 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요 관련해서는 앞으로 테마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뭐? 수소. 왜? 수소가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소 관련해서 한번 뜬 적이 있다. 수소 관련 주들이. 그 얘기는 뭐다? 앞으로도 수소 관련해서 얼마든지 뜰 재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소와 친환경 이것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 엮여있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무역이니까 무역이 말 그대로 많으니까 엮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사가지고 파는 그냥 물류가 아닌 실질적으로 얘들이 개발을 하고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주가가 많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죠. 2023년 반기 매출 비중 글로벌이 86.8%, 에너지 사업 부분이 13.2%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여기는 밑에 에너지 관련돼서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얘들은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글로벌 사업 부문과 에너지 사업 부문.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에너지 쪽은 이쪽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비중. 글로벌 사업 비중이 86.8%, 에너지 사업 비중이 13.2%입니다. 그러면 얘는 현재 이게 주 메인이라는 거죠.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자, 이거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24기 반기, 23기 자, 23기에 비해서 24기 미래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요 128%, 116%는 100% 넘어가는데 이게 연결 조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면 되니까 얘들이 128%에서 116%로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에너지 부분은 3.19에서 13.22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얘들이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얘들은 원래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얘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거나 조금씩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얘들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치가 100이라 칩시다. 거기서 글로벌 사업이 예를 들어서 80이고 에너지가 20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은 뭐 플러스 시간 지나면서 플러스 뭐 1, 2 해가지고 81이었으면 얘는 플러스 10 해갖고 30이 되었다. 그러면 얘들이 다 합치면 원래는 100이었지만 가치가 131이 되는 거죠. 얘들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 에너지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은 포스코 에너지라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치 또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왜? 이 에너지 부분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뭐 철강 원료 요거는 원래 하는 거니까 제껴놓읍시다. 식량 소재 이것도 옛날부터 했거든요. 제껴놓고 자, 팜 오일
이것도 제껴놔요. 면방 볼 필요 없고, 광물자원, 고동모터, 친환경차 부품, 2차 전지 소재, 얘들이 붙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 글로벌 사업부에서 얘들 또한 앞으로 왜 철강이나 식량이나 팜오일이나 면방 요거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할 거니까,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치는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게다가 얘들이 붙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더더욱 성장할 가치가 크다. 말 그대로 얘는 그 미래 성장 가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상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식을 살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혹시나 빠지더라도 좀 더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 아주 복잡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볼 건, 아, 미얀마 가스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주도 하고 있다. 호주 세넥스 에너지사의 주식을 취득을 했다. 주식을 취득했다는 건 말 그대로 이쪽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죠. 왜 취득을 했는가? 호주 동부 육상가스전 생산 및 개발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다. 아, 그러면 얘는 뭔가 모르겠지만 미얀마 가스전을 들고 있고, 호주 쪽에도 육상가스전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포스코 에너지라고 했었거든요. 1년 안 됐을 거면 한 몇 개월 전까지 따로 있었는데, 얘들을 흡수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야, 너 우리 밑으로 와. 어차피 우리 에너지 쪽 하고 있으니까 와갖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해갖고 얘들이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있는 거죠. 얘는 뭐 하는 회사냐? 에너지 사업 통합으로 LNG 사업 밸류 체인을 완성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고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당사가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했다. 보면 올해 초네요. 23년 1월 1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에너지 쪽으로는 포스코 에너지, 그리고 호주, 그리고 미얀마 가스전, 얘들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회사가 어떠한 R&D, 연구개발을 하면은 이 회사의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연구개발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STS 사업부. 자, 스테인리스 스틸 냉간 압연 기술 개발. 뭔진 모르겠지만, 아, 포스코 얘들이 원래 철강을 만드는 회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주 탐방을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철이 있잖아요. 철이 있으면 여기서 뭐 10T든 100T든 원하는 규격대로 만들어야 돼요. 철 덩어리를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냉간 압연이 있고 열간 압연이 있고, 참고로 열간 압연보다는 냉간 압연이 더 기술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철강 쪽으로 해서 기술력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포스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아무래도 열간보다는 냉간 쪽으로, 왜? 더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이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TMI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철강 협회에서 대빵 회장은 현재 포스코 CEO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사장님이 전 세계 철강 협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코어 사업실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로터 구동 모터 코어 시작 개발. 말 그대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이거를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게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R&D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품 양산 개발, 이거 제품 양산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금형 설계, 금형 제작, 이거야 항상 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혹시나 싶어서 요 포스코 자꾸 포스코 퓨처 M이 나오네요. 포스코 에너지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쨌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없겠지만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물량이 나올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시면 없어요. CB, 저항사채, BW 요거 두 개 다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어떠한 물량이 나올 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포스코의 최대 주주 현황인데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분 70%. 그러니까 30%가 유통 물량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일단은 경영상으로는 안정적이다. 두 번째, 어떠한 사람이 이거 밀어 올리려면 쉽게 밀어 올릴 수 있겠다. 왜? 30% 정도 물량밖에 없으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많았잖아요. 에너지 부분도 있었고 전기차도 있었고 2차 전지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러한 테마들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 왜? 무통 물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재무제표인데 한번 보실게요. 2018년 2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0조, 25조. 영업이익은 4,700억.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회사보다 영업이익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얘는 기본적으로 물류회사입니다. 물류회사. 물론 생산 가공도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류회사고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유통회사는 마진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볼 때는 뭘 제일 유심히 본다? 매출을 보는 겁니다. 매출이 꼬박꼬박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뭐 매출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더할 수 없이 땡큐고,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매출이 올라가면은 여전히 지속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보는 겁니다. 왜? 유통회사니까. 자, 2018년 25조의 영업이익 4,700억, 다음 해에 24조의 영업이익 6천억, 그 다음 해에 21조의 영업이익 4,700억, 그 다음 21년에 매출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3조 3,900억에 영업이익이 5,800억, 22년도에 3조 1000억, 조 10조, 37조 9천억에 영업이익 9천억. 컨센서스, 당연히 큰 회사니까 컨센서스가 있겠죠, 추정치. 23년에 3조, 1000억, 조 10조, 계속 헷갈리네. 35조 6천억, 영업이익 얼마야? 100, 1000, 조건 없네요. 1조 2천억. 35조에 1조 2천억. 24년도에 37조에 1조 1000억. 그 다음 해 25년도에 38조에 1조 2천억. 자, 간단하게 비교해 봅시다. 2018년 기준. 자, 이거 지우고. 깔리니까. 자, 여기 보시면 2018년 기준 지금 22년도 거를 볼게요. 23년도 건 아직 안 남았으니까 25조 했고 영업이익이 4,700억짜리가 25조는 37조 9천억이 되었고 4,700억 영업이익은 9천억이 되었습니다. 그냥 두 배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은 약 두 배가 뛰었고 매출액은 한 50% 이상 뛰었죠. 이 말은 뭐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매출을 보면은 작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회사는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큰 회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매출은 50% 이상 뛰었고 영업이익은 약 2배가 뛰었다.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얘들 기존 가치는 그대로인데 요 기존 가치에 막 다른 게 붙는 겁니다. 전기차 붙고 2차전지 붙고 광산 붙고 또 커다란 덩어리인 에너지 붙고,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한번 개발하기가 힘들지 개발하면 꾸준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얘들이 개발을 한 상태였고 이제는 여기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구동모터도 붙고 어쨌든 이렇게 기존 가치에다가 이 붙는 애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역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매출이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퍼센테이지가 훨 많죠. 왜? 기존 무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던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은 마진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았어요. 매출 대비. 그런데 지금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왜? 에너지 같은 거 직접 개발하고 생산을 하니까 여기서 마진이 더 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전기차 구동모터 같은 거 얘들도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도 마진이 늘겠죠. 광산 얘들 2차전지에 들어가는 애들 요거를 단순히 그냥 물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광산 자체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물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이 더 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하는 회사인지가 끝입니다. 1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2부에서는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서 사면 되고 어디에서 팔면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